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파업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더 문제요.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버스 파업은 해를 넘기고도 풀리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는 파업의 시작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파업의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관계자를 만나봤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최저기준법이에요. 그 기준은 가장 이제 그 최저로 잡아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를 하면 무조건 사용자 처벌을 받고 지급 안 하는 부분은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 근로기준법에 의거해가지고서 소위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을 못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문제가 불씨가 되어 시작된 파업은 노조의 교섭 시도를 업체가 거부하면서 장기화로 이어졌다. 버스 업체와 전주시는 장기화되는 파업을 대신해 임시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민주노조 측은 집회와 행진을 계속했다. 파업 돌입 36일째. 한치의 양보도 없던 노조와 업체 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전주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전주시의 중재로 노조와 업체는 대화의 물꼬를 텄으며 바로 다음 날 시민단체는 노조와 업체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걸 회수를 해갔든가 제공문을 보냈든가 뭔가 정말로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풀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방식이 노동조합의 실체가 인정되든 안 되든 이것이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저희한테 정식을 주면은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환된 대화의 분위기와는 달리 협상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노조가 요구사항을 지금 14개를 내놨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 기간이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몰라요. 그게 쉽게 타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거 3가지만 내놔라. 그때 그렇게도 있었고 노조 간에. 사측의 노조 측에 바라는 것은 지금 핵심적인 것이 노조에서 우선 운행을 하고 나머지 대화를 풀자는 거죠. 하는 동안에는 타고 못 풀겠다는데 시민 불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우선 풀어놓고 운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버스 업체 측은 민주노조 버스 노동자들의 해고징계 철회와 노조를 대상으로 걸었던 민사형사 소송을 철회하면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운행, 나머지 문제는 대화로 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해고징계 철회, 민형사 소송 철회를 포함한 민주노총을 노조로 인정할 시 파업을 마치겠다고 주장했다. 1월 14일 이뤄진 교섭 시도 자리에서 노조와 업체 사이의 장벽은 단일 창구 문제와 노조 인정 문제. 업체 측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5개 사만이 성실 교섭에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시외버스하고 부안 스마일역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전주 시내버스 5개 사업장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파업돼서 이 3개를 분리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말이 됩니까? 부안 스마일역에 전북고속, 호남고속 이걸 뺀다는 것은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협상의 가장 큰 문제인 노조 인정 문제. 파업에 돌입한 버스 노동 조합원들은 왜 기존의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 사용자놈들하고 그다음에 이 노조 집행부하고 작년 8월 2일 날 합의를 해요. 무슨 합의를 하냐면 통상임금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씩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리고 그 1인당 100만 원 받고 나서 다시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노조가 그걸 주도적으로다가 그걸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더 이상의 우리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우리 그 기본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야 될 노동조합이 그걸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그나마 그걸 또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찾으려고 했더니 겨우 사용자하고 밀실에서 앉아가지고서 몇백만 원에 그걸 퉁치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각서까지 요구하는, 이게 무슨 우리 노동조합이야.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대거 탈퇴를 하면 민주노조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존 노조와 제2노조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연합노조이거나 초기업 노조이면 복수노조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주체인 민주노총은 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협상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경쟁하는 와중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파를 견뎌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30분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아주 발이 동동 굴르고 손발 시려서도 못 살겠어. 버스 파업이 일어나서 버스를 기다리기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빨리 파업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매출 역시 버스 파업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안 되지. 이렇게 차가 안 들어온 게 손님들이 오가디? 안 나오지. 안 나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상상. 60-70%가 매출이 줄었다고 해야 되나? 사람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유동인구가 있어야 시장도 매출이 있는데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60-70%가 줄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설 대목장인데도 사람이 없어.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저희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그와 좀 다르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도심 상권 그 상인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법적인 것까지 가겠노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역시 시민사회 단체도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빨리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는 이제 그 버스 지금 운행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에 관해서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민사회단체 전체가 다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작년 7월에 일어난 여수 시내버스 파업은 국회의원의 중재로 16일 만에 종결됐다. 또한 2009년 대전에선 파업 직전까지 갔던 버스 노조와 업체 간의 문제를 충남노동위원회가 도와 협상에 성공했다. 전주시는 장기화되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중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수와 대전의 사례를 볼 때 노조 역시 협상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라면 업체를 비롯한 모든 이익단체가 시민을 볼모로 삼게 되는 이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습니다.